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한 호텔. 그날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진 건 한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员工的话，他那个时候因为就是在打扫的时间，员工是在走廊上听到，女生是在房间里面。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한 1204호 객실의 남자. 应该是说那个男生去跟我们同事讲，就是要报警，然后就是过来打电话请我们柜台报警，就是叫救护车。 호텔 직원의 신고로 곧장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남자의 연인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니는 31살의 심수민 씨. 비보는 이내 한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닿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듣자마자부터는 심장이 막 너무 막 뛰면서 온몸이 막 떨리면서 뇌가 마비된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지금도 사실 계속 그냥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안 믿기고. 5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 강 씨와 3박 4일간 대만 여행을 간다고 했던 동생. 이 문자 메시지가 수민 씨와의 마지막이었다는데요. 여행 셋째 날이던 4월 24일 수민 씨의 죽음을 알려준 건 강 씨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동생이 전날 술을 많이 먹고 아침부터 토를 계속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자는 줄 알았다. 숨을 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묻다고 했거든요. 강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루 전 과음을 한 뒤 아침부터 숙취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수민 씨. 그런데 잠에 들었던 그가 깨어나 보니 수민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바닥에 누워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과 아침에 그렇게 오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가.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여행을 갔는데 그 시간까지 숙소에 있었다는 점도 너무 이상하고요. 이상한 것도 소문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는 동생의 죽음. 또 하나의 믿기 힘든 소식이 날아든 건 3일 뒤였습니다. 检方相验发现女子除了四肢淤伤、颈部有勒痕、全身明显伤口，左侧脑髓凹陷，还合并颅内出血。 숨진 수민 씨의 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처가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日前发生的韩籍女子命案，检警锁定死者同行的男友设有重嫌。 강 씨가 수민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我们可以看一下。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킨 강 씨. 그날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사건이 있은 뒤 우리에게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다는 그는 강 씨의 친형 윤석 씨였습니다. 많이 꼬였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에 비호판 점은 많은데 사고사에 의한 건 하나 수사 없이 얘가 살인했냐 안 했냐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피의자 강 씨가 형에게 들려줬다는 진실은 뭘까? 그날 이제 숙소에 들어와 술을 마시는데 동생은 피곤해서 다음 일정도 있고 잔다고 자고 여자분은 이제 술이 더 필요하다 해서 술을 더 구매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CCTV에 찍혔거든요. 자신은 수민 씨가 편의점에 나간 사이 먼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이러다 보니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강 씨. 법의관 소견에는 150cc라는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두 가지였거든요. 둔기로 내리쳤거나 인근 짧은 거리에서 뭔가 부딪혔을 사망의 원인이 제일 크게 두 가지였는데 본인은 그 시간에 잤었고 절대적인 그런 때림이나 흉기는 없었다는데 아마도 술에 취한 수민 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보인다는 겁니다. 강 씨의 말은 사실일까? 우린 대만 가오슝을 직접 찾아 두 사람의 행적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행 첫날 강 씨와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다투지 말고 잘 지내자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수민 씨. 하지만 둘째 날의 흔적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는 그녀는 여행 셋째 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의 주장대로 방 안에 넘어질 만한 높은 문턱이라도 있는 걸까? 우린 두 사람이 머물렀던 곳과 똑같은 구조의 방을 빌렸는데요. 여기서 자다가
깨보니까 여기 누워 있었다는 거잖아. 아무리 살펴도 별다른 특이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한 가지 의아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那个时候在流血吗？没有，没，完全没有。没有看到，那这房间里面地上也没有血吗？没有看到。 법의관 소견에는 150cc라는 출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수민 씨의 죽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물. 강 씨는 지금 대만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혹시 접견 신청을 하고 싶은데 这件你要看哪一个？내일 안 전에 뭐지? 红锅子哦，我们里面有一个，不能够看，除非法。 가족도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강 씨. 이유가 뭘까? 因为有些证据要给他保全证据，所以他自己要把女孩子的行李寄回来韩国，报得上就有写，是有律师的律师，他的律师的。 追查之后发现，金姓男友早一步请朋友把死者行李箱带回韩国去了，认为这个举动是不寻常的。 수민 씨가 숨진 다음 날 강 씨가 그녀의 여행 가방을 한국으로 보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단 겁니다. 그런데 우린 수소문 끝에 수민 씨의 여행 가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강 씨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누나 죽고 싶다. 진짜 너무 허망하다. 소식을 들은 뒤 다음날 수민 씨의 가족과 함께 대만을 찾았다는 도윤 씨. 사건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묘했다고 합니다. 짐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아무런 경찰분들도 안 계셨고 제가 드라마로 본 거지만 이렇게 폴리스 라인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 건데 갑자기 끌어들고 왔네. 저걸 면하려고 했다. 그건 또 좀 이해가 안 돼. 유족 편에 짐을 챙겨 보내려 했을 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형이랑 카톡을 오전 10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카톡 내용도 이제 못 가게 됐다. 그래서 그 형이 다른 데로 이제 뭐 다른 데서 놀자. 그날 10시까지는 아무 일 없었던 걸로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분명 사건 당일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5분까지 깨어 있었던 강 씨. 그가 구조를 요청한 시각은 오후 1시 30분 무렵입니다. 이 3시간 30분 동안 강 씨는 뭘 하고 있었을까? 평소에 내가 술을 마시면 누워서 자시고 하시는 편이었나요? 심한 주사는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좀 커지는 거. 직장 동료로 만나 연인이 됐다는 강 씨와 수민 씨.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린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서울의 한 빌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험 부부인 줄 알았지. 그치? 평소에 좀 싸우는 소리나 경찰을 한 번 있어. 문을 안에서 안 열어주는 거야. 같이 퇴근하는 건 한 번 봤어요. 별로 사이가 좋진 않아. 그래,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안 보였는데 하여튼 둘이 같이 다니는 것도 못 보고 차에서 또 혼자 왜 내가 차 가져가면 혼자 앉아서 뭐 보고 있고 있더라고. 여자 가서 여자. 어디서요? 차 안에서. 혼자?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신혼 부부로 불리고 있었던 두 사람. 하지만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는 건데요. 같이 살고 나서 좀 되고 나서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20년 가을, 겨울 때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팔 위쪽 부분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허벅지 쪽에 굉장히 심한 멍이 들어있었어요.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이어졌다는 강 씨의 폭력. 믿어지지 않는 자료를 받아본 지인은 더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한 3년 전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찍었다는 거는 일단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몇 번 있었고요. 항상 술 먹고 오면은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술 먹고 이제 다른 지나가는 행인들이 여자를 너무 그렇게 하니까 신고를 했었고 출동 몇 번 됐고 집에서조차도 출동이 몇 번 됐었거든요.
일상이 된 폭력을 직접 기록하며 증거를 남겼다는 수민 씨. 몇 번이고 헤어지려 했지만 이별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돈을 투자하고 그 사람 명의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고 싶어도 돈 돌려주지 않고 그러다가 묶여 있었죠. 사실 이것저것. 그 뒤 지인들과의 연락도 서서히 끊었다는 수민 씨. 그래서 작년 그냥 안 그랬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너무 그냥 힘든 거야.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집에서 수민 씨는 강 씨와 24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강 씨와의 마지막 여행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런데 수민 씨의 가족들에겐 석연치 않은 점이 더 있다고 합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여자친구가 죽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올린 거잖아요. 원래 보통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글을 올릴 수가 있나? 수민 씨가 숨진 뒤 강 씨가 의아한 SNS를 남겼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를 때 입을 수의를 고르면서 그녀를 태그하고 유족의 곁에서 유명 빙수 가게 사진을 SNS에 올린 남자. 글 올리시고 이럴 때 옆에 계셨었네요, 동생분께서. 올리고 있는지는 몰랐죠. 하도 봐도 좀 머리가 없기도 하고 황당했어요. 평소 수민 씨의 SNS에 댓글을 남기지 않던 그가 그녀를 그리워하는 글을 남긴 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였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그의 행동에 분명한 의도가 묻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컨대 망고 빙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랑도 그전에도 뭐 망고 빙수를 먹으러 가자고 할 정도로 사이좋은 커플이었구나를 추정하게 만드는 사진과 댓글을 이제 와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뭐 이어지게 될 혐의에 대한 방어의 시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문가는 두 사람의 관계에도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의처증 비슷한 집착, 편집증적인 증상 이런 것들에 의한 분노 조절 실패, 뭐 폭행 이렇게 이어졌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 초기부터 폭행은 진행됐을 거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아마 이별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를 한 상태로 사진을 이미 주변인에게 보냈을 시점에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하고서는 유서처럼 그 상해 흔적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폭력 수위면 결국은 파트너는 죽었을 거예요. 非单纯跌倒意外，检察官认定被告于发生争执、拉扯冲突后，持钝器下手行凶，致被害人死亡。 지난 4일 가오슝 검찰은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민 씨 머리에 남은 상흔과 숙소에서 발견된 고량주병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두부 파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넘어진 것이라면 그 골절된 부분의 반대쪽에 뇌가 멍들어요. 그건 넘어진 거예요. 근데 골절된 부위에 뇌가 멍들어 있다면 그건 맞은 거예요. 그 양상을 놓고 볼 때 각이 지거나 모서리 진 게 아니고 뭔가의 둔체한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고량주병이라면 이게 모순되지는 않겠다 라고 본 거예요. 여행지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강 씨. 이제 그는 어떻게 된 걸까? 대만 형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대만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 같은 경우는 대만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대만에서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적어도 법정형은 한국보다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엄중한 형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느냐가 향후에 살인죄 인정 여부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소박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다는 수민 씨. 하지만 그녀의 삶은 너무도 짧았는데요.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동생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 그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누나 집에 가자. 내가 집에 데리고 갈게. 그 생각으로 버텼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꼭 나에 갈 때도 동생이 누구랑 뭐 얘기하고
꼭 안고 그러고 갔어요. 여기 정말 무거웠거든요. 나한테만 말하지 그랬어라고 하고 싶네 진짜. 힘들면은 나한테만 말한다고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말하지 그랬어라. 현재 수민 씨의 가족들은 2달 뒤에 나올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감춰진 그날의 진실도 세상에 드러날 텐데요. 비밀을 품고 있었던 둘만의 방. 굳게 닫혀있던 1204호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